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대구 도로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동대학교 영남이공대의 평생교육원 경매과정과 실전투자과정 경매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서견 순환도로를 보시면요. 1차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1차 순환도로가 있고요. 그리고 확장된 것이 2차 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3차 순환도로가 지금 개설되어 있는데요. 이 3차 순환도로는 현재 지하철 4호선 순환선이 되는 노선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홍 시장님께서 되시면서 노선을 달서구 쪽으로 좀 더 확장시키겠다라고 해서 이 서구 쪽은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이 방식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4차 외곽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외곽순환도를 중심으로 해서 개설되어 대구가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지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반대편까지 가는데 시간이 보통 20에서 30분밖에 안 걸리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전체가 1시간 안에 다 갈 수 있는 그런 도로 권역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곽순환도로가 굉장히 중요한데 외곽순환도로의 나들목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하시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초록 부분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웨이로 갈 때도 굉장히 접근성이 좋고요. 여기도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색이나 아니면 검은색도 있는 것 같은 경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로 해서 연결되었어요. 그래서 전체로 다 연결되어서 개통되었기 때문에 대구가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4차 순환도로를 주목하라 그러는데요. 왜 그런지 보시면요. 이 4차 순환도로를 따라서 이 모든 대구에 개발이 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발 지역들을 보시면 도남이나 영경이나 뭐 금호오토폴리스, 혁신도시, 수성알파시티, 연호지구, 그리고 테크노폴리스나 옥고신도시, 성수단지나 금호까지 외곽순환도로를 따라서 다 개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외곽순환도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구교도소가 여기 하빈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이 하빈에서 바로 이 교도소에서 어디까지, 이 법원까지, 윤호지구가 이제 법원이 옮기는 지역입니다. 그래서까지 바로 논스톱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도로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이게 투자할 때 윤호지구와 인당지구 여기에 택지 분양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심을 가지시고 꼭 투자를 해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상업지역이나 이 업무단지 같은 경우는 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분양가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입찰 방식이 체육가 입찰 방식이 아니고 청약하면 컴퓨터가 추첨하는 추첨 방식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꼭 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구시청이 되는데요. 대구시청 같은 경우는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이번에 홍 시장님하고 시의회가 분쟁이 생기면서 설계비를 전액 삭감시키고 그리고 테이프팀을 아예 해체시키는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좀 더 주의를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교도소가 이쪽으로 옮기게 되고요. 그리고 공항을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향후 10년을 바라본다 그러면 이 공항 같은 경우는 210만 평으로 엄청난 넓은 땅입니다. 여기가 개발된다 그러면 앞으로 대구의 모든 업무단지나 그리고 이 고층의 멋있는 그런 빌딩들 그리고 수변 중심으로 한 그런 관광 레저까지 여기에 다 들어선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신도시가 여기에 형성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대구가 이 그 상업 지역에 고층을 지을 수 있는 우리 주거로 해서 고층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막아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용적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용적률이 원래 상업 지역이 1500%까지 할 수 있는데 주거 같은 경우는 450% 밑으로 밖에 못 합니다. 1500과 450은 3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업지역에 앞으로 뭐 30층 이상 짓기는 쉽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보니까 이 대구공항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에 부산 해운대 같이 높은 그런 빌딩이나 그리고 이 수변의 그런 수변 항만 도시 같이 그런 어떤 레저와
그리고 업무단지가 여기 다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새로운 대구의 신도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공항을 저는 집중을 하시고 주목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 대구공항 같은 경우가 여기 보면 둔산 IC가 있는데요. 외곽순환도에 둔산 IC가 있는데 이 둔산 IC가 여기는 거의 지금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항이 개발되게 되면 바로 공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개설돼요. 그렇게 되면 이쪽이 공항의 배후 지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그런 투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꼭 투자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LH와 도시공 사이의 분양 방식에 대해서 보시면요. LH 같은 경우는 입찰가 추천 방식입니다. 그래서 분양 원가를 산정해서 일정한 금액을 정해놓으면 무작위로 입찰을 하는 겁니다. 보통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넣고 청약을 해요. 그렇게 되면 컴퓨터가 한 명을 추첨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최저 금액으로 해서 이 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70평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분양을 해요. 입찰되게 낙찰되게 되면 지금 위너지구의 주변에 그런 택지를 지을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1,500에서 2,000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매물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택지지구 같은 경우가 그 정도로 아마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투자성이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상업지역이나 업무단지 같은 경우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가요. 그렇게 되면 최고로 높게 쓰신 분이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단지나 상업지역은 돈 있는 분들은 하시고요. 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꼭 연어지구와 대임지구 같은 경우는 투자를 꼭 해보라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어떻게 입찰가 추천 방식으로 해서 분양을 한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3월 달에 올해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공고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월께 집중하셔서 꼭 연락을 해보시고요. 제일 좋은 것은 LH에 전화하셔가지고 분양을 하게 되면 문자로 알려달라 하면 알려주게 됩니다. 새 지역을 이렇게 등록하라 그래요. 그러면 새 지역을 등록하게 되면 수성구하고 그 다음에 경산하고 뭐 달서구나 해서 등록해 놓게 되면 LH에서 분양할 때 문자로 알려주게 됩니다. 반드시 꼭 해놓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지역을 분양하는데 하빈교도소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연어지구가 여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서 이 도로가 이쪽으로 개설되면서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지는데요. 자 보면 기본적으로 외관이죠. 여기에서부터 해서 이 달성 하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수 5단지까지 연결되는 이 도로가 개설이 돼요. 강력도로가 개설되는데 약 9.5km가 됩니다. 그러면 하빈교도소가 여기에요. 그래서 하빈교도소에서 바로 타고 이렇게 외곽순환도로를 해서 교도소까지 가는 이 도로가 개설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하로가 여기 있는데요. 상하로를 입체화시켜서 이 신호를 받지 않고 바로 논스톱으로 대구 법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도로가 개설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빈이 굉장히 중요한 데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교도소가 옮긴다. 그러면 토지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다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빈교도소가 옮긴다 해가지고 이쪽에 땅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왜 그런가 하면 교도소가 옮기게 되면 먼저 건물들이 지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도로가 개설되고 그 다음에 죄수들이 가고 교도관이 가게 되면 결국 죄수들한테 면회 오시는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면회 오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먹고 뭐 해야 되냐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설들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다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땅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교도소가 들어서게 되면 땅 가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서무스하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원을 보시면요. 하원 교도소가 있다 해가지고 이쪽이 땅값이 팍 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무스하게 올라갔어요. 근데 옮긴다니까 다시 요번에 급등하는 그런 지역이 되었죠. 그래서 이 교도소가 생긴다 해가지고 이 주변 지역엔 아무래도 토지 거래가 좀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쪽 교도소 중심으로 해서 이 도로를 따라서는 개발이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생기면서 바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조야 동명 광역도로 같은 경우는요. 공항이
앞으로 군이 의성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항으로 가는 이 도로가 바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로 따라는 도남지구가 있습니다. 도남지구가 큰 혜택을 받게 되겠죠. 여기가 노곡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서 3단지 공단에서 연결되어서 이렇게 간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상하로 입차 방안에서는 유천대거리부터 울곡대거리가 되는데요. 약 3.9km를 3,200억을 투입해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조야 동명 광역도로는 자 제3산업단지에서 어디로 도남지구를 거쳐서 바로 80 터널로 해서 바로 연결되는 이런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동명부결에서 바로 꼭 연결되는 이런 도로예요. 그래서 이 도남지구 같은 경우는 이것이 외곽순환도로입니다. 그래서 외곽순환도로를 바로 탈 수도 있고, 그리고 시내로 바로 연결되는 이 도로를 통해서 오면 5분 만에 여기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남지구는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사 외관 광역도로 같은 경우는 자 외관 방향이고요. 여기서 이제 낙동강입니다. 낙동강에서 여기서 다사 시로 해서 성서 오산당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도로가 개설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도소가 이점에 있어요. 바로 타고 이렇게 해서 외곽순환도로 해서 바로 법원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외곽순환도로가 이렇게 개설이 되었는데요. 이 상하로 사업은 유천내거리부터 해서 여기에 월곡내거리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 입체가 되는데요. 자, 입체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현재는 이렇습니다. 사거리가 굉장히 차량들이 많고 한 상황인데요. 그리고 여기 천이 이렇게 해서 결국 천을 메꿔 가지고 이렇게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가 상하로 수목원 방향에 입차된 도로입니다. 그래서 지하로 들어가고, 그리고 외쪽으로 빠지는 우측으로 빠지든지 좌회전하는 경우는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 신호를 받지 않고 사거리를 바로 지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법원부터 시작해서 교도소까지 이 신호 받지 않고 직통으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접근성과 시간이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입체화 도로입니다. 일촌 내거리 시점부예요. 그래서 지하로 있고 지상으로도 있고 해서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입체화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대구시 최초로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쪽으로 투자해도 괜찮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구 계획도로망을 보시면 자 도로 속도와 부동산 가격은 비례하게 상승합니다. 그래서 상하로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교도소 연결되는 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공항으로 가는 도로도 마찬가지고,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지역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원 이전지와 교도소가 논스톱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알파시티와 연호지구가 연계해서 개발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호지구는 법원이 옮기게 되면 엄청난 인력과 그리고 돈이 모이는 집중화되는 이런 지역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크게 많이 올라갈 거라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연호지구의 아파트는 한 단지만 일반 분양이 되고요. 공공 분양이라 하죠. 분양이 되고 나머지는 다 임대가 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에 뭐 판검사 분들이 변호사 분들이 살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70평씩 분양하는데요. 2개, 3개, 4개를 딱 모아서 집을 짓게 되면 진짜 멋있는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의 주거지역의 가치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택지 분양에 대해서는 관심을 꼭 가지시고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법원이 들어서게 되면요. 그 돈과 인력들이 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지역이 새로운 인프라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법원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지시고 반드시 꼭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면요. 자, 학군이 사람을 땡깁니까? 사람이 학군을 만들어 가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학군이 사람을 땡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학군을 만들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구시에
보시면요. 우리가 80년대 같은 경우는 학군이 제일 좋은 지역이 어디? 예, 대명동 쪽이었습니다. 앞선 앞에 거기에 부자 동네가 구성이 되어서 많이 살았죠. 그분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지산동으로 갔었어요. 지산동으로 갔다가 또 지산동이 좀 막혔다 해가지고 어디로? 예, 수성구로 범삼만사 그러는데 거기 나왔지 않습니까? 옛날에 80년도에 범삼만사는 거의 들판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쪽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법원이나 기타 이런 구청이나 이런 것들이 옮겨 들어가면서 결국 새로운 신문화를 만들어 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범삼만사가 굉장히 핫한 지역이 대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돈 있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결국 학군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본다 그러면 공항이 그렇게 새로운 신도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주거단지, 업무단지, 그리고 여러 가지 위락시설 같은 경우 들어서게 되면 거기가 새로운 신문화를 만들어가는 지역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이 굉장히 돈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새로운 신학군들이 만들어질 가망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저는 공항을 관심을 가지시고 꼭 투자에 관심을 투자할 때 관심을 두고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자라고 꼭 말씀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도로망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우리 어디 지역을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